오후장 투자 방향 설정 함께 해보겠습니다. 10시 시황 함께 읽어볼 월요일의 해설위원 테이버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시 시황, 저 PBR주 랠리가 과연 계속될지 일단은 시장에선 약간 실망감도 나오고 있고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 소멸로 이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시선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지 오늘 테이버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작가님, 엔비디아가 거침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년 만에 장중 최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끄는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를 오늘 저 PBR 종목들의 그 다음 타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이 랠리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엔비디아 관련돼가지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옵션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800에서 콜옵션 매수가 많았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800를 넘기는 순간부터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밑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특히 엔비디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보합, 오히려 소폭 올라가지고 마감됐다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월가 IB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연말에 $1,000는 무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00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현재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60% 정도 나왔다라는 점,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는 시장 선점 효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AI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1순위로 엔비디아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확인을 했으니 그 다음 재료가 없다. 말 그대로 상승 재료가 끝났다라는 점이 지금 어찌 보면은 월스트리트 혹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랠리의 향방 테이버 작가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에는 PC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CPI도 조금 높게 나왔고 여러 가지 물가지표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AI 랠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하락을 했는가를 보시면은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는 특히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는 1%가량 하락을 기록한 애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줬지만 그 가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에서 지금 이제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로 보시면은 다들 이제 우리가 내구재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부동산,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좀 더 우리가 구입을 미루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도 실제로 연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는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이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연준이 우리는 좀 느긋하게 바라볼 것이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3월이나 5월이나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기대감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매도가 나온 그런 섹터,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페드와치를 보시더라도 페드와치 툴 같은 경우에 5월의 금리 인하 전망이 30% 이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6월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역시도 우리가 설 이전에는 거의 100%였지만 지금 6월 기준으로도 60% 언저리 한 3분의 2 정도가 6월에는 금리 인하할 것 같다. 3분의 1 정도는 6월까지도 지금 금리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고금리가 그렇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는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내구재 쪽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00일선에서 현재 차트 매매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1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100일선 위로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어찌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연기금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펀드들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주말에 이제 오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심이 좋고 주식 시장만큼이나 채권 시장 역시도 뜨거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채권 시장이 먼저 주식 시장보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 뭔가 조정 이슈가 주식 시장을 흔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 흐름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10년물 금리가 다시금 물론 금요일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월가에서는 포모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반도체 종목들 초반에 매물이 좀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힘을 내준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미 증시 전반적인 조정 가능성 그리고 우리 증시까지 그 여파가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빠질 거냐라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금 반도체 업황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내년 혹은 우리가 내후년까지 업사이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띄우고 있었지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후년 혹은 그 다음 연도까지도 AI 반도체는 좋다. 그리고는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의 조정은 조금 먼 시나리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를 위시해가지고 조금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에는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횡보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조정은 다소 먼 이야기겠으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 랠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PBR 랠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세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와 달리 국내 증시 하락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도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은 좀 빠진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시장의 기대보다 다소 아쉬웠다라는 것이 이번 발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세부안 발표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요게 이제 좀 다소 아쉽다라는 표현도 조금 어찌 보면은 무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 냄비 뚜껑을 열었는데 맹물이 나온 겁니다. 안에 재료는 들어있는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얘기가 나온 게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 혹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매년 5월에 표창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를 했던 이제 지난주부터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배당에 대한 분리 과세라든지 그리고는 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제 지원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 그리고는 ETF 같은 경우에도 지수 개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내 ETF 상장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해 이제 2024년 내도록 이런 이슈를 끌고는 가겠으나 오늘은 우리가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기대했던 게 뚜껑을 깠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섹터 보시면은 금융, 통신, 자동차, 유통 이런 지주사, 말 그대로 우리가 저PBR이라는 테마를 탔던 혹은 저PBR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들이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번 것을 배당을 많이 주겠대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배당락이 지난 이후 2024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이 여전히 적자로 손실로 이제 좀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정 이후에 우리는 실적과 배당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기를 잘 두드리셔서 들어가시면은 금융주는 앞으로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는 통신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확대를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이제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신 같은 경우에는 KT나 U+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경기 불황에도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통신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재미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너무 장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뭔가 우리가 가격을 새로 책정해가지고 또 다른 그런 요금제를 만들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눌려있던 게 이번에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 PBR 해소하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의 스탠스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역시 실적을 따라서 우리가 재미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섹터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통 그리고는 지주회사 그리고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유통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의해서
본인들의 PBR이 낮게 유지가 됐던 이유고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계열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의 실적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저 PBR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배당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주환원을 더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재료 소멸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기업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공기업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 빚 갚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주를 챙긴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테마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 결국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환경에서 앞서 테슬라를 말씀드렸지만 되게 부정적인 시황이에요. 부정적인 시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환율적인 그런 영향, 그리고는 우리가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한다라는 현대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고금리에서도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을 하면서 올해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업사이드를 놓으면서 이 정의선 체제에서의 실적, 정의선 체제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그 이후 흐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초반에 들어오다가 지금 뭐 거의 1,400억 규모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외국인들 역시도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열어보니 좀 별로였다. 테이버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막상 열어봤더니 맹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 PBR 쪽에서 우리가 나눠서 어떻게 향후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정책 종목들, 정책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기대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뭐 ESG 측면에서도, 그리고는 재벌이라는 그런 단어가 글로벌로 좀 흥행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가장 바랬던 거는 결국에는 법을 어떻게 건드릴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이라는 단어, 그런 용어 전혀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결국 이사회는 대주주일 것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대주주님이 주주환원을 늘려주신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님이 주주환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저 PBR 중심으로 놓고 보시면은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확대할 의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자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AI 얘기도 좀 해주시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도 핵심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그 밸류 체인들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우상향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지켜보면 좋을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일단 금융은 배당이 코앞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통신도 괜찮다. 다만 유통 지주사 공기업의 경우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주도 섹터를 보신다면 어떤 부분 보시겠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는 게 PC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상승 재료가 좀 다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기준으로는 반도체도 조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는 2차전지 역시도 지금 고금리에 대한 이슈가 자꾸 부각되면은 코스닥도 재미가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주부터 조금 이슈가 있는 쪽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올라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코스닥에서 올라오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왔다가, 그리고는 반도체 소부장이 조금 빠지면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올랐다가, 그리고는 둘 다 부진하니까 바이오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가 꺾인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슈가 있는 곳이 이제 단기간에 올랐다가 또 조정을 받고, 또 단기간에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오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 촉매제가 된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일 것 같아요. 머크와의 이 독점 계약 이슈가 불거진 데다가 지금 뭐 중국 제약사와도 함께 이슈가 있고요. 자, 유한양행까지도 우리가 함께 지켜볼 만한가 이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 투자 기준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플랫폼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인데 그 상황에서 이게 핵심적인 기술이 될 거냐라고 보시면은 그 핵심적인 기술은 결국 미국에 있는 머크라는 회사 것에 어찌 보면은 얹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돈을 잘 버는 곳은 머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반도체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 좋죠. 하이닉스가 좋지만 엔비디아 투자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돈을 누가 잘 벌 것이고 누가 핵심 기업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의 급등은 많이 위험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적어도 2, 3년 정도 기간 동안은 연구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들 지난 2010년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죠. 유상증자를 반복을 하고 대주주 지분이 한 자릿대까지 떨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상장 폐지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R&D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업들이 미래가 밝다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돈을 누군가가 선뜻 지원을 해주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우리가 결국 돈이 말라서 기술 개발도 제대로 못하고 상폐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기술 경쟁이 가능한 기업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3년 이상 현금이 3년 이상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주도 섹터로서 바이오 섹터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알테오젠이 머크와 관련이 있다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과 함께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테오젠보다는 유한양행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만한가요? 저는 유한양행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유한양행이 그래서 싸냐라고 하면은 저렴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CMO나 CDMO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 바이오엑스나 아니면은 동아ST라든지 아니면 종근당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돈 잘 벌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제조업 베이스입니다. 바이오에도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조업을 좀 좋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테이버님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도 비쌉니다. 그리고는 채권도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더 밀리면은 뭐 큰일이 날 수 있겠으나 반대로 채권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좀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한 투심은 좋은 상황이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발언에 의해서 약간 가격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은 여전히 투심이 좋다라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계속해서 뭐 매수 매도를 하든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든 전략을 짜실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섹터는 결국 AI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정이 있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는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채 10년물 기준으로 4.3%에서 이게 수급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5대5 전략으로 장기채권 50% 그리고는 주식 주도주에서 실적을 중심으로 50%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전략, 주식과 채권을 5대5 비중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결정하는 시장 해설 함께했습니다. 테이버님 말씀 고맙습니다.